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긍정심리학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별반 다르지 않은 일반 생활이었지만 일상이었지만 혹시 그 가운데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신다거나 내지는 긍정적인 감정 처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예전과 다른 어떤 생각들을 하고 한 주간을 지내시지는 않았나 궁금해요. 저도 요즘 들어 긍정심리학 하면서 좀 철이 든다고나 할까요?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것들이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주어졌을 때,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 이렇게 일부러 했던 행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제 고향에 가서 친정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사실은 집에서 쉬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뭐 강의 준비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아빠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는 게 그게 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보따리를 다 싸들고 사실은 고향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버지랑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또 친척도 만나고 또 친정아버지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불 빨래도 해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제가 스스로가 좀 철이 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쓰담쓰담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0가지 행복의 훈련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10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어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한 내 생각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뭔가 달라지는 어떤 프레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 행복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는 걸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복 교수가 나름대로 10단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 10단계 계단이 있다면 첫 번째 계단인 자아 발견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 발견이라 하면 네 번째 이렇게 챕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요. 첫 번째 참 나를 찾아서라는 내용으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중국의 노자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하신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은 더욱 명석한 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남을 아는 것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저희 과목이 이제 자아 발견에 대한 거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명석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란 무엇인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아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소망과 능력과 의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예,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행복의 조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가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런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잠재적인 능력 내지는 어떤 기능적인 것도 사실은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사회적 존재로서 내가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또한 자아의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아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들을 자아 실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여 자기의 소망,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자아 실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슬로우가 우리 인간 안에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욕구에 단계가 있어요. 욕구의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맨 밑바닥에 있는 거는 생리적인 욕구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먹는 거, 입는 거, 내지는 자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었을 때 이제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공동체나 어느 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거 내지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존중,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과 인정의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 욕구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핍 욕구라고 해서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기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으면 이제는 인지적인 거 또 심리적인 거, 그다음에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사람들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아랫부분에 있는 기본 욕구를 채우기에도 너무나 버겨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감히 심리적인 욕구나 그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쳐다볼 겨를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지만 그 안에서라도 어떤 성장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환경이 넉넉하다고 그래서 이 성장 욕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먹을 거 내지는 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됐다고 그래서 사실은 성장 욕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극히 개인적인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욕구가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랫부분이 조금 전에는 채워져야지만이 위의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서 특징이 나타났대요. 인간의 본성이나 타인 자신에 대한 폭넓은 수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융통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이나 어떤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내지는 폭넓은 수용 그럴 수 있지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넉넉함이 있다라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몰입도, 진지한 태도, 그 다음에 헌신에 대한 어떤 성격적인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적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발성이 있고 또한 솔직성도 있고 그러면서 그 성격에 자연스러움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강렬한 절정의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어려운 가운데서 그 성취했던 어떤 절정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목표를 이루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적대감 없는 유머 감각 이거는 아마 위에 있는 자연스러움과 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사람과 솔직하고 즐거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신이 다양한 경험을 한 데에 대한 깊이 감사하고 있는 마음들 그것도 어쩌면 이것들이 겸손함으로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 잘났거나 능력이 많아서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줬다거나 기회가 좋았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류 전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자아 실현을 한 사람 뭐 특징 가운데 나타나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현실 지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 지각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창의력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과 무분별한 문화적인 동화에 저항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능동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안 간 길을 도전하려고 하는 도전의식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같이 해봅니다. 네. 어,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를 맨 처음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이요. 중간중간에 워크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교재를 보면 잠시만요. 페이지 105페이지를 한번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자신의 삶에서 5년 후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각오를 두세 가지 정해보자라는 워크북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이곳에다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잠깐 정지 버튼을 해 놓으시고 나는 뭐뭐를 하겠다. 나는 뭐뭐를 하겠다. 나는 뭐뭐를 하겠다라는 어떤 결심이나 결단을 한번 써보세요. 네. 자기 자신이 5년 후에 이루고자 하는 뭔가 목표나 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각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분별한 어떤 시간 활용을 좀 더 절제하면서 활용해 본다거나 내지는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 뭐 좀 더 전략을 해보겠다거나 라는 식의 어떤 각오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 행동하고 있는 것에 어떤 걸림돌 내지는 어떤 심리적으로 내가 불안을 많이 느낀다거나 내지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에 도달하기에 앞서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뭐 사회관계가 좋다던가 내지는 유머러스 한다든가 내지는 또 부지런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강점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조아리 창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아가 어떤 상태인지 타인과의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해내는 데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는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을 오픈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 자아를 어느 만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 부분과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남이 나를 아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남이 나를 모르는 부분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창에 보면은 오픈 에어리어 해가지고 열린 창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어느 행동을 하고 어느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의 행동 습관이라든지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남도 나를 아는 거예요. 아, 윤숙희 이렇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은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사실은 굉장히 하고 있다거나 내지는 내가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데 상대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정도 아이들이 이제 바깥놀이를 할 때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숨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눈만 가리고 내지는 자기 눈을 뭐 이렇게 모퉁이에다 갖다 가리고 나서 자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남들은 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감춘다거나 내지는 상대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다 아는 거예요. 네, 가장 심각한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다 알아요. 식구들은.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본인이 모르고 행동하는 것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어려운 거죠. 네. 세 번째로 넘어가면 나는 나를 알고 있어요.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남들은 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들은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 사람은 정작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을 철저하게 잘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죠. 정치인들이나 내지는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꽤나 그럴듯하게 이렇게 뭔가를 잘 봉사한다거나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은 이것이 그냥 보여지는 대로 헌신이고 그냥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선한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뭔가 계획된 동기로 세상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남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숨겨진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마지막에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정신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도 모르지만 남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욕구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아리의 창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영역이 넓은지 아까 그 공간에서 보면 이 공간에 열린 창이 이 부분이 공간이 넓을수록 훨씬 더 건강한 사람 축에 끼거든요. 그런데 요 지금 다음번에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번 점수를 0점부터 10점까지 한번 매겨보세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역이 어느 부분이 넓은지 내가 많이 사람들한테 오픈되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감추는 거 없이 그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최대한의 오픈만 하고 최소한의 오픈만 하고 사실은 상대를 잘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불편해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 표를 보고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많이 고민하면 안 되고요. 그냥 딱 읽고 나서 몇 점이라고 해서 총점을 내보신다거나 아니면 여기 그 교재 107페이지에 보면은 조아리의 창에 대해서 나와 있고 109페이지에 보면은 그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활동으로 잠시 스탑 버튼 눌러 놓으시고 한번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장이 있어요. 자신의 성격을 탐색하는 건데 성격이란 개인의 독특하며 고유한 생각, 인지, 그 다음에 정서, 감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와 정서가 같이 혼합돼서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 행동의 패턴이 일관성이 있고 안정된 속성이 강한 특성을 우리는 성격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참 성격 좋아. 성격이 아주 안 좋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이 뭐예요? 말하는 거 내지는 행동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성격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격 안에는 기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개인이 타고난 생물학적인 구조를 더 강조하는 부분인데 기질은 태어날 때 타고나기 때문에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단지 좀 왜곡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성 기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에 보면은 프로이드의 인간관 정신분석적인 어떤 인간관을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 성격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태어나서는 본능에 충실한 이드가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능이 뭐예요? 배고픔과 졸림과 내지는 성적인 욕구가 본능이란 말이죠. 그거에 충실한 거예요. 그 쾌락의 원리에 배고픈 거를 충족시켜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잠을 충분히 잤었을 때 또 기분이 좋은 거, 내지는 성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쾌감을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본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이 잘 발달했었을 때 그 다음번에 자아가 발달되는 거죠. 보통 만 1세 이후에 자아가 발달이 되고, 이것은 현실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 3세 이제 남근기 시절에 우리가 초자아, 이 도덕성이 발달한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것을 지향하고 사회적인 원리나 도덕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항상 뭐하고 싸우냐면 이 욕구,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배고픔이나 내지는 졸린다거나 내지는 성적인 욕구가 올라왔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을 때 이거를 조절하는 게 자아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배고파요. 지금 현재 수업을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스탑을 누르고 밥을 먼저 먹을 것이냐 했었을 때 본능에 더 내가 충실한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현실에 더 충실해서 지금 수업을 다 듣고 배고픔을 좀 참으면서 수업을 다 듣고 할 거야 라는 것은 자기 정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수업은 나중에 듣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배고픔을 먼저 달래기 위해서 수업을 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본능에 더 충실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탑을 시킬 수 있지만 만약에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듣는 중에 너무 배고프다거나 너무 화장실이 급하다거나 내지는 너무 졸린다거나 했었을 때 때로는 졸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엎어져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고 먹는 것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달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초자아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지금 밥 먹을 수 없지 내지는 지금 엎드려 잘 수 없지 내지는 지금 화장실 가는 건 좀 미안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지금 현실을 약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대부분 본능에 충실한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도덕적인 개념이라든지 사회적 원리에 의해서 성숙되어져 가시는 분들도 더 많은 거죠. 네. 네. 자, 아이젠워크인가요? 아이젠크의 이론에 보면 성격의 구조를 어떤 타입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해 본 다음에 세 가지 성격의 차원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을 한 단계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심리가 안정적이냐 아니면 불안정성이 많으냐에 따라서 하나를 또 봤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적인 특징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경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그 성격의 구조로 이제 이론을 분리해 놨어요. 외향적인 것에서 보면 내향적인 사람은 개인의 관심이 내적에 있고 자신을 향해 있다면 외향적인 사람은 관심이 외부나 타인을 향해 있고 사회적인 활동이나 일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사람은 약간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과의 어떤 차이가 신경증적인 경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안정성이 있다 없다를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병적인 어떤 특징이 강한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그런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신병적인 어떤 수준이 높은 그런 타입의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관계에 있어서 타인을 배려한다거나 사회성을 발달해서 사람들을 배려해 주거나 내지는 이렇게 친절하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분리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텔의 특질 이론도 특질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표면 특질이 있고 원천 특질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아이젠크의 이론하고 거의 흡사한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 중에서 일관성과 규칙성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표면 특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현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그 내면의 기저로서 표면 특질보다 더 안정적인 것이 원천 특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격, 성격하고 인격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나 관념에 가치나 관심과 관련 있는 특성으로 개인 행동의 도덕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성격이 어떤 본능과 내지는 자아와 초자아와 그런 것들로 뭉쳐져 있는 거라면, 인격은 어떤 행동의 측면에서 좀 더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거,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 인격의 요소에도 여전히 감정이나 의지나 이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아까 이드냐 자아냐 아니면 초자아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포드의 성숙 인격 모델을 보시면 성숙한 인격을 봤더니 자기감이 확장되어 있는 사람이 많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있고 현실적인 지각 능력도 뛰어나고요. 과업에 대한 기술과 어떤 그것을 할당받아서 성취하는 성취 능력도 탁월하고, 자기 자신을 주관화시키지 않고 객관화시키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성찰의 어떤 태도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통합되어 있는 인생 철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인생 태도에서 여기 이제 교류 분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OK와 not OK라고 되어 있어요. OK는 긍정적인 자기 마인드예요. 자기에 대한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는 하나의 긍정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자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케이, 내지는 not okay는 자기나 타인에 대한 관점, 태도, 그것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not okay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네 가지 이제 사람이 있어요. I'm not okay, you are okay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는 나를 바라볼 때 내 자아상은 별론 거예요. 부정적인 내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그 사람 상대는 괜찮은 사람인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해서 자기 자존감이 낮다거나 자기 자아상이 부정적인 사람을 의미하고요. I'm okay, you are okay 하는 것도, 이거는 뭐냐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만큼 상대도 괜찮은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I'm not okay, you are not okay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야 라고 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I'm okay 하는데 you are not okay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외에 세상은 나를 그만큼 인정해주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좀 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을 여기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뭐냐면 자기 긍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희망 고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자기한테 잘할 수 있어, 난 이번에 꼭 할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또 내지는 이미지 트레이닝 해서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셀프 이미지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지대를 넓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 마음의 어떤 안전지대를 넓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관계 안에서도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또 뭐뭐인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좀 약간은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 적용하면. 그렇지만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나는 이미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예. 아직 현실은 뭔가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자기의 어떤 긍정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얘기하고요. 타인의 긍정을 강화하는 것은 뭐냐면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면서 그 상대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거나 인간적인 어떤 진실함들을 가지고 대한다거나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별 활동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패스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내 인격의 어떤 특성, 성숙된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고 이미 갖추고 있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나 내지는 성숙한 어떤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갖추고 있는 항목을 더 플러스해서 부족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건지 개선할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고요. 한꺼번에 강의를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잠시